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벌써 3세대 코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1세대 코인이 비트코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2세대 코인이 이더리움. 이제는 3세대 코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3세대 코인들이 어떠한 코인인지 좀 알아보고, 또 미래 전망에 이 3세대 코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 방송에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코인은요, 아직 정확하게 그 개념이 잡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성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이러한 코인들을 우리가 이제 3세대 코인이다라고 지정만 했을 뿐이지, 이게 3세대 코인이 맞아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지금 말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굳이 3세대 코인을 한번 나누어 보자면요, 자, 대표적인 이 3세대 코인으로 에이다, 스텔라 루멘, 아이오타, 복셀, 이오스, 이렇게 5가지 코인을 대표적인 3세대 코인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 이 3세대 코인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1세대가 비트코인, 2세대가 이더리움이었다면요, 3세대는 에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3세대 코인이라고 불리웁니다. 에이다 코인은 이더리움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카지노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그런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ATM기와 카드로 자유롭게 에이다를 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란 이야기죠. 더군다나 시가총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10위권 내로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리플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모든 코인 발행이 끝난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뽑아냈다 이거죠. 그리고 개수는 1000억 개 정도고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배포를 해서 코인을 이제 풀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코인은 리플의 개발자였던 제드 맥캐럽이 개발을 했습니다. 해킹으로 개차반난 마운틴곡스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스텔라 코인의 목적은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을 개설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태생적으로 이제 리플에 떨어져 나오는 그런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우 리플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다른 점을 이야기하자면, 리플은 영리단체에서 일단 만든 그런 코인이고요. 스텔라 루멘은 비영리 기업, 즉 스텔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태생이 틀려, 태생이. 어쨌든 이 코인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발전적인 전망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이오타 코인이 있습니다. 이 아이오타 코인은 IoT, 그러니까 즉 인터넷 사물 분야에 매우 특화된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우리들의 이제 삶에 이 스며드는 이 시스템이 뭡니까? 그렇죠. 사물 인터넷 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기기의 숫자가 앞으로 500억 개가 넘어갈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는 다른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탱글이라는 독자적 기술을 사용을 해서 거래 수수료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거대한 양의 트랜잭션을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의 단점을 완전히 상쇄시키는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코인이죠. 아이오타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들 같은 이런 대기업들과 제휴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왔던 코인이고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대기업과 이 연결된 이러한 코인인 만큼 일단 뭐 기반이 든든할 것 같고요. 또 기술력은 저런 끝없이 대기업들의 투자로 인해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현재는 대시를 넘어서서요,
5위권에 진입한 코인이고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이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 3세대 코인으로 매우 유력한 코인 복셀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요 2015년도에 출시한 코인이고요. 현재 이제 급성장 중인 VR 시장에 특화된 이러한 코인입니다. 복셀의 창업자는요 할시 마이너라는 사람인데 과거에 C넷이라는 이 네트워크 기업을 설립을 해서 나스닥 100대 기업으로 이러한 만든 경력도 있고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빅넷이라는 이런 회사를 설립을 해서 시가총액 1조 원짜리 회사로 키워낸 그러한 전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현재 복셀은 원화로 구매가 좀 불가능하고요. 비트코인을 일단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으로 다시 복셀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런 엄청난 불편함이 있습니다. 복셀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해요. 왜냐면 VR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 시장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레드오션이고 더군다나 이 VR 시장을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마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과 어떤 이 상속 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 복셀은 성장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코인은 이오스 코인입니다. 이오스 암호화폐는요 탈중앙화 컴퓨터, 모바일, 어플 통신 개발 운영체제에 쓰이고요. 수백만 개 달하는 거래를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운영체제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그러한 암호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오스는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빗썸에 따르면 이오스는요 높은 효율의 병렬 확장성을 바탕으로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해외 가상화폐 투자자들 중에는 이오스가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이더리움 온 스테로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오스 개발자 다니엘 라리모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서 상대방 기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던 그러한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이 이오스는요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오스 코인은 제 생각에 엄청난 장점은 바로 확장성과 유연성, 그 다음에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오타쿠적인 코인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안으로 파고든다는 거지.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매우 중요한 코인이긴 하지만 저것이 투자 대상으로서 그렇게 확장성을 갖고 있는 코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세대 코인으로 넘으면서 뭐가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기존 코인들은 그냥 투자 대상으로 막 돈만 착복하는데 막 신경 썼다면 3세대 코인은요 이제 각자의 코인들이 각자의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각자 해야 될 목적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3세대 코인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암호화 화폐가 체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니 코인들이 무수히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 어떤 코인이 가장 3세대 코인에 가깝게 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굳이 지금 이제 쪽집게처럼 뽑아내야 됩니다. 저 5가지 코인 중에 그 코인 중에 가장 유력한 3세대 코인으로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이 바로 에이다 코인이라는 거죠. 다만 아직 에이다 코인이 이 새로운 코인이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그렇게 거래가 활성화가 아직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업비트에서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일본에서 발행량이 90% 이상은 현재 점유 중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건너왔거든요. 근데 그 일본이 일단 아이다 코인을 선택했다라는 거, 이거 일단은 예사로운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암호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암호화폐가 얼마나 유통되고 사용되느냐죠. 아직도 뭐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아직 시총과 거래량으로 현재 1위를 하고 있고, 뭐 당분간 그 어떤 이 방향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대놓고 말하면 화폐의 기능만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 비트코인이 예전에 디웹에서부터 사용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범죄 은닉이나 마약 거래,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외환 반출, 뭐 이런데 지금 꾸준히 돈을 썼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케이먼 군도로 지금 은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제 생각에 당분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왜? 장난진 쳐가지고 거품 엄청 만들어서 그걸로 비자금 만들고 검은 돈 만들었어요. 그거 갑자기 돈으로 인정 안 하면 저짓 해놓은 거 어떻게 다시 받을 거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이런 돈 세탁이 끝나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재도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터트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코인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에 이제 일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쓰잘데기 없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권한을 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BIS가 가상화폐 권한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BIS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상화폐 발행 관리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세계 중앙은행들도 가상화폐 성장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지라고 바람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렇게 바람 잔뜩 쳐놓고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아주 개망하니까는 인제 와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규제해야 된다. 결국 비트코인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으로 BIS 놈들은 가져가겠다. 이 가상화폐에 대한 권한을. 지금 이지랄 하고 있잖아요, 이 새끼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권한들을 이제 점점 중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겠다. 지금 이지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 그거뿐입니까? 라이트코인도 똑같아요. 라이트코인도 뭐 비트코인 다음으로 나온 코인인데 갑자기 이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인 찰리 리가 이 라이트코인을 갑자기 다 처분해버렸죠, 꼭대기에서. 그런데 찰리 리가요, 라이트코인을 처분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처분을 했어요. 그것도 다 몽땅. 주식으로 빗대서 좀 이야기하자면 대주주가 회사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악재도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전량 처분해가지고 회사를 뜬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죠. 이거 뭐 거의 부도 아닙니까, 부도. 근데도 이러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코인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이거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실체를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1세대 코인을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의 욕심을 돈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1세대 코인은 엄청난 양의 블록체인을 형성시키는 그러한 역할에 일조를 했고요. 1세대가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 인프라 시스템에서 이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도입된 이더리움이 드디어 탄생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된 이더리움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 제3세대 코인들이 지금 점점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이더리움은요,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다라는 게 벌써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3세대 코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코인의 기준은 뭘까요? 저는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속도와 편리성의 기능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양자 컴퓨터와 병합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뛰어난 의사결정 기능이 있어야 되죠. 과거 1세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의사기능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하드포크가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의사결정 기능을 통해서 코인의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3세대 코인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 중에 굳이 하나를 더 3세대 코인으로 꼽으라 한다면 네오 코인이 있습니다. 이 네오 코인은 중국에서 지금 개발 중인 코인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 나 짱건 안 믿어요, 솔직히. 그래서 비트코인 보고도 대인적이 있는지라 지금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믿을 게 못 돼. 우리 음식 보세요, 중국 놈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 근데 창의성 하나는 내가 인정해. 와, 진짜 교육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교육에 그냥 막 주입식 교육이 있다 보니까 창의성이 떨어지는데 중국 놈들은 못 배워 먹었는지 몰라도 막
음식 막 가짜 음식 만드는 거 보면 거의 다의 추정을 불허해. 거의 예술 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입니다. 이거는 네오 코인은 전혀 저는 쳐다보지도 않는 코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자 컴퓨터와 병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빠른 처리 능력의 속도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정점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은 현재 에이다 코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다 코인이 3세대 코인에서 가장 유력한 코인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코인들의 어떠한 기능이 나오게 되면 또 에이다 코인이 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오스가 더 좋은 시스템을 병합을 해서 또 업데이트가 되면 또 어떻게 승부가 갈릴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오스와 에이다가 매우 박빙의 이 시스템의 승부로 지금 이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세대에 가장 가까운 에이다 코인이 창시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찰스 호스킨스라는 사람 때문인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의 핵심 개발진이기도 했고요, 전 이더리움 재단의 CEO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만들고 이더리움도 만들었어요. 1세대와 2세대의 시스템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3세대 코인을 만드는데 가장 유력한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게 된 거죠. 과거 1세대 코인,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을 예를 들자면요, 철학 같은 거는 그냥 개나 줘버려. 그런 거 없어. 그냥 돈만 되면 그냥 다 그냥 무조건 빨간 공산당이 사든 무슨 중국 떼놈들이 사든 어디 뭐 이름도 없는 뭐 양아치가 사든 그냥 돈만 되면 무조건 했다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코인의 가치를 오래 갈 수 없게 만든 핵심적인 그런 결함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요, 이 철학적인 시스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만이 이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찰스 호스킨스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러한 카르다노 철학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에이다 코인이 가장 강력하게 두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아무래도 의사결정 기능의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가상통화 생태계는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이 이런 회사가 직접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에이다 코인은요, 이 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발전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타 과거의 코인들도 저런 시스템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되지 못했죠. 왜냐면 과거의 코인들은 의사결정 기능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합의 돌출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불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들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상화폐가 쪼개지는 하드포크가 일어나요.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비트코인 막 천갈래 만갈래 쪼개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난장판 개오합지졸 그냥 짜장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자꾸 생겼던 이유도 바로 하드포크 때문이었고, 원칙적으로 에이다 코인에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은 아예 만들어내지 않겠다. 뭐 그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엇보다 강력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코인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고요, 존속될 수가 있어요. 하드 포크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의 다른 말은요, 바로 소프트 포크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프트 포크를 쉽게 말씀드리면요,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상위 버전에 있는 이 파일을 하위 버전에서 불러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결국 호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차피 한 덩어리란 이야기예요. 왜? 서로 호환이 되니까, 상호 협력 간에. 그래서 이렇게 분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에이다 코인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 말인즉슨 에이다에 투자한 사람들이 새로운 코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매우 적합한 투자입니다. 왜? 쪼개질 일이 없이 계속 에이다 코인은 성장을 하니까. 더군다나 에이다는요, 이 확장성이 매우 탁월한 이러한 암호화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스겔 프로그램 언어를 쓰기 때문인데,
이 하스켈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금융을 넘어서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무엇보다도 양자 컴퓨터 시스템 하에서도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직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이 에이다 코인이 유통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게 거래소에서 활성화 안 되니까 이 에이다의 확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이다 만든 놈인 이 호스킨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국가 공인의 신분증 없이 살아가는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한 카르다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엑센추어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들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공식 신분 문서가 없는 전 세계 11억 명의 사람들에게 법적 신분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했죠. 이러한 시류에 정확히 발맞추어서 흘러가는 이 코인이 저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나온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온 코인을 글로벌 기업에서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에이다 코인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외부적인 CCTV와 같은 관리 감시와 더불어 내부적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 외부적인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가고 있다. 정말 완벽한 궁합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이 에이다 코인 역시 장점만큼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트코인이 2100만 개, 라이트코인이 8400만 개에 비하면요, 에이다는 450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발행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래소에서는 극히 한정된 거래만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더 치명적인 건 이 코인이 일본에만 몰려있다 보니까 더 폐쇄적인 코인이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이러한 폐쇄성 역시도 조만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1세대, 2세대 코인처럼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되겠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그게 스탠바이가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시점에서도 상당히 가치가 좀 저렴한 그런 코인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또 성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스텔라 루멘이라는 코인도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IBM의 젖줄을 먹고 크고 있는 그러한 이 암호화폐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IBM이 이 암호화폐 코인, 즉 스텔라 루멘을 통해서 이 개발도상국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이 지금보다 훨씬 그 가치가 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이다가 국가공인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고 금융거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스텔라 루멘에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국가공인 신분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되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체계화가 안 돼 있는 개발도상국이고. 어때요? 그림이 딱 맞아 들어가시죠? 자, 우리가 현재까지 지금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을 딱 넓게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암호화폐 시장은요, 점점 중앙 집권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앙 집권화가 되기 이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기업 코인의 출시입니다. 그래서 라쿠텐이나 카카오 같은 이런 기업 코인이 출시가 돼야지만 중앙 집권의 암호화폐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을 우리가 탈중앙화 코인이라고 했잖아요. 요걸 이제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BIS,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은행들,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한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더코인 출몰 역시도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비트코인을 박살내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어떤 모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1세대 코인에 대한 가치를 거의 떨어뜨리고 1세대 코인의 이제 이런 가치가 안정화로 접어들게 될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중앙 집권의 권한으로
이제 화폐가 아닌 코인을 찍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이 코인을 찍어내는 이유는요, 기업들의 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일단 은행에서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돈을, 전자화폐라고 할게요. 그냥 이제 전자화폐 돈을 가치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라든지 다른 데서 우리가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코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전자화폐를 쓰게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중앙화된 이런 전자화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무수한 기업 코인이 생겨나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막 저 물건 사야 되는데, 해외 물건 사야 되는데 막 환전하고 막 환율 보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해당하는 기업의 코인을 바로 사서요, 물건을 바로 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온라인 우리가 결제 시스템이 엄청나게 편리해지고요, 물건을 사기에도 엄청나게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이,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 없이 그 즉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코인 자체가 주식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채권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회사의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 간의 환전의 개념이 없이 실시간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기도 하겠죠. 저런 시스템이 생기면. 그러니까 더 재밌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막 아프리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 놈이 아프리카 보다가 재밌네, 별풍선 한번 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별풍선 사서 그 사람한테 쏘면 돼. 환전 개념이 없으니까, 돈에 어떤 특이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별의별 코인들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타벅스 코인, 뭐 그다음에 뭐 카카오도 뭐 코인들 출시한다 그러고, 또 뭐 무슨 코인, 아마존 코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코인들의 이 시스템을 타고 올라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글로벌 금융 은행들이 나와요. 핵심은 그거죠. 글로벌 금융 은행의 가치를 먼저 그놈들이 전자화폐 가치를 먼저 불어 넣어줘야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다양한 코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우리들한테 돈의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말합시다. 비트메인 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저거 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비트메인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글쎄요, 내가 봤을 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비트메인 역할은 이미 끝났어요. 블록체인 시스템 1세대를 통해서 블록체인 시스템 시장을 넓히는 게 저들의 목적이었죠.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 시장이 전부 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나왔던 그러한 현상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과 금융과 그 다음에 이런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이런 채굴자들, 그 다음에 거래소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저거 한뭉탱이 묶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제가 말 깊게 안 해도 알겠죠? 뭔지. 저거 하나로 묶으면.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가기 전에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 인간을 보면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빌 게이츠가 그렇게 가상화폐가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뛰어나네 뭐 내놓고 인지해갖고는 또 암호화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술. 지금 장난칩니까? 지금 장난해? 아저씨 지금 장난하냐고. 사람 들었다 놨다 역정보로 자꾸 놀릴 거야? 얼굴에서 웃음이 나와 지금? 진짜로 내가 이러한 현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저런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걸 지금 생생히 지금 이럴 때마다 막 체감을 합니다. 제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이제 빌 게이츠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아이고, 제가 진짜 너무 저도 무식하게 산 세월이 있었지만 지금도 무식해요. 솔직히 말하면 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잘못 배워왔다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우리도 하루빨리 공부하고 깨달아서 저놈들이 저렇게 입 놀리는 저런 거짓말 구라 헛소리들을 이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아무튼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방송 있으면 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마지막이 똑같은 멘트라서
죄송하고요. 마지막을 어떻게 솔직히 끝맺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식상하더라도 항상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